자, 2023년 4월 고3 모의고사 40번.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보통 이런 글들은 실험글이 많아. 지금에서 보는 것처럼 실험글이 많고 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이 결과를 도출하는 그 과정을 하나의 내용으로 요 박스글에 해당하는 이 요약문으로 요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게 많죠. 우리가 알다시피.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Experiment suggests that animals just like humans tend to prefer exaggerated supernormal stimuli, and that a preference can rapidly propel itself to extreme levels, peak shift effect. 자, 문장을 보면 suggest that이었거든. that 이하가 다시 주어,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 안 나온 상태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알다시피 얘들아 tend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어 라고 할 때 tend to 동사 원형을 목적어로 가질 거야. 그러니까 to prefer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목적어가 돼요. tend에 걸리는. 그러면 이 that에 걸리는 말이 여기까지 연결되고 and 병렬 다시 한 번 더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that이 접속사라서 주어에 해당하는 preference, 그 다음에 동사가 propel,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았기 때문에 itself를 썼죠. 그 다음 어디로 나아간다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쓴 겁니다. 그러면 한번 봐봐. 실험은 인간들처럼 동물들이, 두 번째로 동물들이 과장되고 그 다음에 비범한 자극, supernormal이 비범한, 그러니까 평범한 걸 넘어선 거거든. 비범한 자극을 선호한다 라는 경향이 있다는 거 보여줘. 자, 그리고 그러한 선호는 빠르게 그것 자체를 더 극단적인 수준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 극단적 수준으로 나아간다 라는 이 말 자체를 이제 표현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러한 선호가 그것 자체를 더 극단적 수준으로 나아가게 해. 그게 바로 정점 변환 효과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거를 보여준다라는 그런 걸 보여준대. In one experiment, through food reverse rates were conditioned to prefer scales to other geometric forms. 문장에서 동사부터 찾자. 전명구 단위로 끊어요. 그래서 through food reward까지 끊어지죠. rates가 주어가 되고요. 동사가 be, to 동사 원형. 컨디션이 조건화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맞춰서 뭐뭐 하도록 조건화되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많이 쓰이니까 특히나 실험문에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아요. be condition to 동사 원형. 그러면 뭐뭐 원래 목적격 보어 자리거든. 그래서 뭐뭐 하도록 조건화되다. 자, 그러니까 선호하도록 조건화되었어. 근데 이 prefer이라는 단어는 prefer이 원래 선호하는 거거든. prefer. 그래서 A를 선호할 건데 A를 B보다 더 선호해라고 할 때 원래 우리 뭐뭐보다라는 자리에 than을 많이 집어넣잖아. 그런데 prefer이란 단어는 than을 집어넣지 않고 to를 써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A to B의 구조를 가져서 B보다 A를 더 선호한다라고 할 거거든. 자, 그러니까 다른 기하학적 형태보다는 정사각형을 더 선호하도록 조건화되어서 쥐들이 뭘 통해서? 음식 보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쥐 실험이라는 거 이해되지? 쥐를 가지고 실험하는데 얘한테 음식 보상을 해주는 거야. 맞출 때마다 음식 보상을 해주면서 정사각형을 선호하게 했어요. In the next step, a non-scale rectangle was introduced and associated with an even larger leeward than the scale. 자, 다음 단계에서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이 도입되어졌어. 자, 그리고 정사각형보다 훨씬 더 큰 보상과 연관되어지게 했어. As expected, the rats learned to reliably prepare the rectangle. 자, 예측한 것처럼 뭐뭐듯이 예측했듯이 쥐들은 이렇게 하는 거 배웠어. 학습했어. 자, 그러니까 그 rectangle,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더 선호하는 것을 확실히 학습했어. Less predictable was the third part of the experiment. 다만 여기 but이 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아요. 다만 실험의 세 번째 부분은 덜 예측 가능했어. 즉, 세 번째 부분은 예측할 수가 없었어. 요거죠. 지금 주어동사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less predictable이 앞에 나오면서 주어와 동사가 바뀌었어. 얘 때문에 수일치가 뭐지 되는 거야? 덜 예측 가능했는데 그게 뭐냐면 The rats were offered to opportunity to choose between the rectangle they already knew and associated with the larger rivers and another rectangle, the proportions of which were even more different from those of a scale. 자, 요 구조가 우리 당장 눈에 빨리 띄는 구조는 아니어서 힘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봐. 자, 여기서 between이 나왔거든. 그럼 between A, 그쵸? A, the rectangle, and B였는데 알다시피 A와 B는 얘들아 between A and B였는데 이 A와 B는 서로 같은 형태여야 돼. 앞에가 명사면 뒤에도 명사여야 하거든. 그러니까 이 rectangle이란 단어가 명사면 여기 and 뒤에 나오는 얘 뒷자리도 그러니까 명사여야 하는데 associated라고 해서 지금 형용사로 썼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구나라고 생각해서 뒤로 쭉 가야지. 뒤로 가서 another rectangle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야. 여기에 걸리는 A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between A and B가 여기랑 이제 연결된다고 봐야 돼. between A and B. 자, 그러면 크게 한번 봐서 말이야. rectangle, 즉 직사각형과 또 다른 rectangle, 또 다른 직사각형 사이에서 선택할 기회를 제공받았어. 선택할 기회가 쥐들에게 주어졌어.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앞에 나왔던 이 A에 해당하는 이 rectangle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rectangle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 They already knew.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rectangle. 자, 그리고 large reward. 큰 보상과 연관이 있는 그 rectangle인 거. 그죠? 얘가 지금 명사가 형용사 형태가 지금 얘를 꾸며주고 있는 거가 되죠. 여기에는 지금 위치가 생략된 말이 되고 자, 다음에 another rectangle 사이에서 여기 나오는 요 말들도 역시나 이제 얘를 꾸며주게 될 텐데 컴마 뒤에 서서 이 위치가 접속사와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해줄 거란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and it인 거죠. 그 and the proportions of it이 이제 another rectangle를 표현하게 돼. 그러니까 또 다른 그 직사각형의 비율이 정사각형의 그것들, 그렇죠? 정사각형의 그것과는 훨씬 더 다른 그 또 다른 직사각형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제한되었대. Interestingly, 이게 이제 세 번째 조건이었던 거죠. Interestingly, rats picked these novel variants without undergoing any reward-based conditioning in favor of it. 자, 놀랍게도 흥미롭게도 쥐들은 선택했다는 말이야. 이 참신한 이런 새로운 변수들을 선택했어. 뭐뭐 하지 않고 선택했죠. 그것에 호의적으로 보상을 기반으로 한 조건화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하고서 직접 내가 경험하지 않고 그냥 보기만 한 채로도 이렇게 새로운 변수들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A possible explanation is thus that they choose the larger difference from the original scale. Example, the exaggeration of non-scaleness. 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가능한 설명은 그러므로 이거야. 그 쥐들은 원래의 정사각형과는 훨씬 더 큰 차이를 선택했다라는 게 이제 가능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 원래의 정사각형을 예로 드는 게
정사각형이 아닌 것에 대한 비정사각형의 과장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 아닌 것에 대한 과장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시다, 그런 설명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거겠네. 그죠? G에 대한 실험을 했잖아. 그치? 이 G 실험을 통해서 얘네가 정사각형을 좋아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자극을 통해서 더 큰 음식 보상을 통해서 직사각형을 선호하게 만들었어. 그런데 이건 학습했단 말이지. 이렇게 하도록 학습을 시켰어. 그래서 얘가 좋아하게 했어. 그런데 세 번째 조건에서, 세 번째 또 다른 실험에서 또 다르게 이제 조건을 바꿔서 실험을 했더니 이번에는 학습하지 않고도 얘네가 더 다른 형태의 그런 직사각형을 선호하더라는 거야. 그렇죠? 또 다른 형태의 직사각형을 선호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 G들은 말이야.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어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걸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얘네는 정사각형이 아닌 다른 과장적인 형태, 과장적 형태를 선택하더라. 여기까지만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는 이 선택에 대해서 뭐 얘가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몰라요. 우린 일단 여기까지의 결과만 아는 거야. 그럼 이제 요약문을 보세요. In an experiment after first establishing on 땡땡 two squares and then two non-square rectangles which were seen to pursue 땡땡 rectangularity even without any additional reward. 한 실험에서 스퀘어, 정사각형에 대한 땡땡을 확립한 후에, 그죠? 확립한 후에,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비정사각형인 직사각형에 대한 그런 땡땡을 확립한 후에 쥐들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죠.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줬대. 다른 추가적인 보상 없이도 땡땡에 대한 그 직사각형성을 더 선호하는 거죠. 직사각형의 그런 성질을 더 추구하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사각형에 대한 땡땡이었거든. inclination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의향, 경향, 뭐 성향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opposition은 반대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정사각형에 대한 얘네의 의향, 얘네가 갖고 있는 그런 의지적인 경향, 혹은 이거에 대한 좋아하는 정도, preference와 같으니까 그래서 기호라고 여기서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경향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것에 대한 경향을 확립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비정사각형인 직사각형에 대한 그런 성향, 그것에 대한 더 좋음을 확립한 후에는 다른 추가적인 그런 거 없이도, 다른 추가적 보상 없이도 severe, 더 극단적인, 아니면 vague, 모호한, 그쵸? 그럼 모호한이라고 했거든. 근데 얘네가 이제 정확히 그런 걸 훨씬 더 선호했거든. 더 과장적 형태를 선호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직사각형의 성질들을 더 추구하는 것처럼 봤다라고 했으니까 1번이 정답이 돼요. 이 문제도 역시나 정답률이 30.4%, 대략 한 또 약 30%의 정답률을 기록했다고 들었어요. 역시나 좀 쉬운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내용은 좀 괜찮았는데 여기 요약문에서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요 inclination이란 단어에 이런 단어의 경향을 기호로 해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조금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단어에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여기 중간 이하부터 저 비트윈 나오는 문장부터 문장이 좀 애매하게 섞이면서 요 문장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던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를 틀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소재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 이 문제를 틀렸다면 여기 뒷문장에 대한 구조를 잘 몰라서 해석이 안 된 경우가 있었거나 아니면 어휘를
몰랐거나, 그쵸? 그렇다면 만약 어휘를 몰랐다면 이제 어휘는 챙겨서, 그러니까 경향을 기호로까지 해석할 수 있게, 좀 넓게 해석할 수 있게 어휘를 다양하게 외우는 것을 권하고, 만약 구조와 해석이 잘 안 됐다면 문장을 반드시 문법적으로 끊어서 해석하는 걸 반드시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만약 그게 잘 안 된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는 천일문 교재가 나는 선생님이 보길 때는 가장 좋거든. 그러니까 이 천일문 교재를 활용해서 반드시 한국어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맞춰서 해석하는 걸 꼭 연습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지? 자, 이렇게까지 하면 40번까지가 완성이 돼요. 그러고 다시 모르는 게 있다면 또 질문하도록 합시다. 우리 일단은 4월 모의고사는 여기서 끝낼 거예요. 자, 얘들아, 마저 마무리를 잘 해서 우리 6월 모의고사로 다시 봅시다. 안녕.